요새 감정평가하기 너무 힘듭니다.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 15억이래요. 근데 작년 말에 15억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억, 17억 가지 않을까 싶어요. 평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.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. 그래서 아파트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이라고 보세요? 비정상이라고 보세요?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정상 같은데 이게 사실 정상 비정상으로 말하는 게 좀 되게 부담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너무 높고 별론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상이라고 보이고,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 자체가 시장을 비정상이라고 보기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. 왜냐면 거래한 그 당사자들도 대부분 본인들의 전 재산을 걸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분석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상해. 가격이 더 높긴 해. 요즘 가격 보면서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? 무섭다는 생각 들죠. 근데 무섭다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공포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. 두려움에 좀 무뎌졌다는 생각을 하고,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가 뭐 20억이니 30억이니 시키면 와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 그런갑다. 이제 마포도 이제 뭐 30억 찍을 때 됐지. 원베일리 뭐 60억 70억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약간 학습된 공포 같은 거네요. 네, 뭐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,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강의나 이런 것들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부해도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.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을 기회, 위험, 광기 중 하나로만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어요? 저는 광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위험이라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뭔가요? 기회라 하기에는 못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됐고, 광기라고 하기에는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서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지금도 오늘 코스닥 1100인가 돌파했던데 코스피도 5000 넘었고, 그나마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광기라고 보기엔 어렵고, 진짜 광기가 되려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25억쯤은 찍어야 광기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.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인가요? 아니면 불안이 만든 시장인가요? 불안이 만든 시장이 크죠. 진짜 실수요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24년 이전에는 진짜 실수요하실 분들 다 들어간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동산 용어 중에 그게 있어요. 부동산에는 수요가 유효 수요라 해가지고 사고 싶다 그 자체만으로 수요가 되진 않아요. 제가 아까 말한 원베일리 사고 싶다 해서 내가 원베일리 수요자가 아닌 것처럼,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랑 부동산에서 말하는 수요는 살 의사랑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엔간하면 다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.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수요자가 아닙니다. 그냥 사고 싶다는 것이.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중에 이건 좀 과하다라고 느꼈던 사례가 있었나요? 있었죠.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요. 마포구에 뭐 유명한 동네도 아니에요. 모 동네가 84형이 25년 3, 4월에 한 19억, 20억 시켰는데, 그때 20억 시켰을 때도 와 비싸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9억 시켰어요. 그리고 지금 노도광이라 하죠. 서울 북쪽. 거기도 지금 계속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, 상계동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다 지금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, 압구정 현대 뭐 127억 거래됐을 때도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127억이 나오냐 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거의 더 오르고 있으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감히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.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가장 난감했던 평가 사례가 있었나요? 난감하다 있죠. 반포 124주구라고 여기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가면 한강 앞에 있는 원베일리 옆에 있는 되게 큰 반포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. 거기가 구체적인 숫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되게 난감했던 게, 거기 이제 입주권 분양가가 20억대거든요. 20억대인데 지금 찍히는 게 막 100억이래. 웃긴 게 거기서 직접 거래된 것들 몇 개 없거든요. 근데 거기 옆에 뭐 레미안 땡땡땡이라던가 원 땡땡땡 이런 것들이 계속 흰고가 찍다 보니까 얘네가 이 가격이면 얘는 이 가격 돼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6, 70억 할 때도 야 미쳤다 이랬는데 지금 뭐 100억 찍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난감하죠. 말 그대로 감정이 되게 난잡해. 혹시 뭐지 이러고 일 왜 하지 이러고 있다가 5분 뒤에는 아씨 일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들죠. 지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, 유동성, 불안 심리 중 하나만 고르면 뭘까요? 세 개 다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책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. 국가 정책이 부동산을 끌고 가는 것 같고, 여기서도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오해 및 여러 악플들이 달릴 가능성이 있는데,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뭐 양도세 중과 뭐 유예 폐지라고 하긴 뭐하고 유예를 안 한다던가 뭐 LTV를 제한한다던가 공급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
지나고 있는 것 같고, 가장 큰 원인은 그거 같고,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환율 불안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식도 시장이 오르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?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 이 요인 중 하나만 사라지면 지금 가격 유지가 가능할까요? 복잡하긴 한데 지금 가격 유지는 모르겠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.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환율 상황도 그렇고 주식시장과의 연관성도 그렇고 사람들 심리도 그렇고, 은 요즘 엄청 올라간 거 알아요?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뭐 진짜 다 오르고 있어요. 내 계좌에 있는 것도 다 오르고 있어. 이런 불안 심리. 그래서 부동산에 좀 더 돈이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유지는 될 것 같아요. 올라가진 않아도.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라면 언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꺼질까요? 지금 부동산이 내가 봤을 땐 거품은 아닌 것 같고, 신호 같은 경우는 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뭐 어쩌다 하는데, 글쎄요,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게 맞나 싶긴 해요. 술집 같은 데 가면서 항상 사람은 꽉 차 있고, 우리나라가 지금 성악개미라고 그러죠. 미장에 들어가는 적이 350조래요. 해외여행은 항상 꽉 차 있고, 내수가 안 좋은가는 물음표긴 하고, 뭐 경제가 맨날 안 좋다고 하는데, 생각해보면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항상 안 좋다고 하는데, 아무튼 우상향하게 했단 말이죠. 그래서 부동산이 꺼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확 꺼져야 돼요. IMF 정도만 와도 확 꺼질 것 같아요. 근데 올까요? 2017년 이후로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부동산 거품 항상 꺼진다, 망한다, 폭락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나. 본인들의 집부터 팔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, 본인들은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면서 부동산 떨어진다 하고 그걸로 이제 조회수 얻어먹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. 부동산은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.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이라면 20억 주고 산 그 아파트 15억, 16억에 팔까요? 큰일이 없는 이상 팔진 않습니다. 내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뭐 금매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쉽게 가격을 다운해서 팔지 않아요.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. 그러니까 떨어진다, 망한다 이런 얘기들 도파민 돌고 좋긴 한데, 이런 거 조금 잘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2,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, 횡보, 하락 중 하나만 고르면 전 상승이라고 봐요. 제가 자산이 충분히 있고 돈이 좀 충분히 있으면 상승에 베팅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집값이 떨어지려면 반드시 깨져야 할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? 집값이 떨어진다면 깨져야 할 조건, 첫 번째로는 이거 지금 좀 분리해서 말해야 되는데,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이 많고, 지금 말씀드린 건 서울 수도권 한정인데요. 가격이 깨지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가스라이팅이 깨져야 돼요. 우리나라 사람 부동산 왜 좋아해? 그 전방위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어요. 좋은 대학 나와서, 좋은 회사 취업해서, 적금 들고 투자하고, 좋은 여자 만나서, 좋은 남자 만나서, 좋은 데 결혼해서, 좋은 집 살고, 전세 들고 집 사고 이렇게 애 키워, 이런 이 루트 있잖아요. 이 루트가 깨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. 사람들이 돈 벌면 뭐예요? 부동산 사잖아요. 코인 부자들 뭐 사? 부동산 산단 말이에요.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예요? 부동산 사요.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기타 부동산 이외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집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. 결국에 이 100개인 모두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 마음가짐을 버려야 깨질 것 같아요. 근데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30대로서 무주택자라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? 집을 안 사면 되죠. 아니, 이게 사람들이 다들 까먹고 있는 게, 비싸면 안 사면 돼요. 근데 왜 굳이 비싼 거 살라고 하는 거야? 밥 먹을 때도 10,000원짜리, 12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 있으면 비싸면 안 먹잖아요.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, 집이랑 음식이랑 같냐? 큰 틀에서 내 돈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같은데, 비싸면 안 사면 돼요.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저 비싸다고 끌어내려야 된다, 이건 좀 아니거든요. 딴 데 가서 사면 돼요. 돈 없으면 돈 맞춰서 좀 수도권 좀 멀리 살고, 출퇴근 시간 30분에서 1시간 늘어나는 거지 뭐. 이 정도 해가지고 가죠. 좀 돈이 없는데 어떡해.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영끌해서 살 필요는 없다. 본인 소득에 맞는 걸로 사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. 돈이 없는데 서울 살고 싶다, 그럼 월세로 살아요. 월세 살 돈이 없다, 그러면 일을 2배를 하던가, 아니 조금 더 멀리 가서 살면 되고. 그리고 서울에 그 좀 아직까지도 많아요. 좀 저평가돼 있고 나름 싼 곳이 많아요. 그런데 가긴 싫잖아. 그리고 꼭 아파트만 사고 싶단 말이지. 빌라 뭐 이런 데는 들어가라 해도 절대 안 들어가요. 남들이 원하는 걸 사고 싶어 하니까 힘들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건데, 글쎄요, 내 젊은 날을 그 조그만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갈아 넣는 게 맞나 싶긴 해요. 그래서 제 결론은 월세로 살던가 조금 멀리 살면 된다. 끝. 아니면 빌라 사세요.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한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뭘까요? 신고가 매매. 상방이 뚫려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양도세 이번에 그 중과유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가격이 내렸다고 하는데 일시적이에요. 계속 오를 거예요. 늘 그랬듯이. 마지막 질문으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가는 분들에게 이건 꼭 명심하세요, 한 문장만 남겨주신다면요. 포모를 피하세요. 남들이 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을 버는 사람 소수이고, 그런 사람들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. 자랑을 하고 SNS에 막 나 뭐 했다고 말을 하는데,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남들이 돈을 버는 거에 배를 좀 안 아파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
그리고 내 소중한 돈이잖아요. 이걸 꼭 남들이 원하는 걸 꼭 막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결론을 내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.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무주택자나 서민, 그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시장이긴 한데 안 사면 돼요? 뭐 알아서 사세요. 하고 난 내 마유이 가겠다. 이 생각으로 그냥 아파트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지금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특히 신규 공급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. 많이 늘려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좀 규제 좀 풀고 재초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 딱 푼 다음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꽉 잡고 있고 기존 공급까지도 지금 잡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. 조금 민감한 주제입니다. 서울 아파트랑 뭐 그런 건데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. 다른 뭐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